시진핑이 중국 군부를 장악하는데 저항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부정부패를 항상 죄목으로 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중국 군부가 7명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에 시진핑 직계라고 하는 부주석부터 시작해 3명이 날아갔잖아요. 사실은 시진핑이 낙마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권력의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후계가 정상적으로 과거처럼 돌아가는 순번대로 가면 괜찮은데 네. 지금 그게 없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설이라는 말도 돌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제로 실각했다며 다양한 근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조한범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 중국 전문가가 되셔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는 권력 구조가 특이해요. 군부,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렇게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국군 그러잖아요. 국가의 군대잖아요. 근데 공산당은 아닙니다. 당이 장악하잖아요. 당이 장악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를 보면 김정은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국무위원장이죠. 내각은. 그러나 노동당에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군을 관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을 여쭤보려는 건데 왜 군대 얘기를 먼저 하세요? 왜냐? 지금 이게 이 중국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심각한 문제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의 경우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에요. 그리고 부주석이 둘이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장여우샤, 하나는 허웨이둥 두 사람입니다. 그럼 시진핑까지 3명이죠. 위원이 4명에서 모두 7명이에요. 아, 그 7명 중에서 지금 시진핑 직계라고 보여지는 3명이 사라졌어요. 허웨이둥 그리고 마오화가 일단 실각을 했어요. 리상프. 그러니까 네. 지금 허웨이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석이 있으면 부주석이 제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여우샤는 남아 있어요. 근데 허웨이둥이라는 사람이 3월 이후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오화는요? мя오와 그다음에 리상프는 하나는 부정부패, 하나는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이미 처리가 됐어요. 장유사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아직까지 공개 활동을 하는 것 같던데 약간 열심히 하고 거리두기를 있죠. 하던데 근데 근데 이게 시진핑과? 이제 네. 그 아까 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설의 앞에 소자를 붙이면 소설이 되거든요. 소설이 되려면 이제 소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자, 시진핑의 직계라고 생각되는 허웨이둥, 그 다음에 군부 숙청을 좋아했던 мя오와 리상프가 3명이 사라지고 장유샤가 예, 남았죠. 장유샤가 남았죠. 예. 장유샤가. 그런데 이전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슈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이 사람도 시진핑의 당 장악, 군 장악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진핑의 직계들이 모두 날아갔다. 누구에 의해서? 여기 이제 장여우샤, 장유샤가 나와요. 왜? 지난번 공개 회의 때 시진핑이 퇴장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있는데 장여우샤는 혼자 등 돌리고 앉아서 가방 싸고 있었거든요. 그게 3월 양회 폐막식 예. 때죠. 그걸 보고 이제 이상징후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여우샤가 중심이 돼서 시진핑이 중국 군부를 장악하는데 이 반대파들을 혹은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부정부패를 항상 죄목으로 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중국 군부가 장여우샤를 중심으로 시진핑에게 도전을 했고, 따라서 시진핑의 직계라고 보이는 이제 슈치량은 죽고 허웨이둥 부주석은 사라지고 мя오와 리상프는 이미 제거되고 네. 낙마하고, 이 정도 그림이면 7명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에 시진핑 직계라고 하는 부주석부터 시작해 3명이 날아갔잖아요. 전 국가부주석은 죽고, 이 죽은 설도 자살설도 있고, 그다음에 신형마비, 공식적으로는 이제 신형마비라고 했는데 자살설, 타살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소설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예.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회의에는 거의 12년 개근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불참했어요. 이제 그게 또 하나 소설의 소재가 되는 거죠. 왜냐? 브릭스라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안 보는 날이 없어요. 전 세계를 그 리얼리티 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중에 주요 타켓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하고 시작됐지만 이게 몸집을 넓혔어요. 네. 지금 세계 GDP의 39%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25%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스가 모이면 미국하고 맞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 남아프리카 대통령 워싱턴 가서 그렇게 수모당했던 네. 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 황제 필요 없다. 미국 보고
자기 발등에 총 쏘기다. 브릭스에 모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중국이 그렇게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전략적 연대의 그런 그 정말로 놀이터인 브릭스를 왜 안 갔냐 처음으로. 집안일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 시진핑은 이제 군부의 신뢰를 잃었고 네. 그 다음에 시진핑은 이제 이미 실각을 했거나 다가오는 가을 정도 네. 이제 실각을 할 거다. 아. 뭐 쿠데타가 직면에 있다. 지금 뭐 식물인간이다. 이런 온갖 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중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과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라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를 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대를 감독하죠. 그러면 야전군이 우리를 치면 합참의장이 총참모장이에요. 근데 이 반대편에 총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치군인이에요. 네. 이 정치군인들이 모든 인민군대의 간부들을 감시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요. 뭐라고 말했다? 창밖을 보고 뭐라고 했다부터 시작해서 다 감시합니다. 일일 보고로 올려요. 심지어 인민군의 현장 지휘관들은 중대급 이상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이동 권한은 김정은이 가지고 있어요. 웃기죠? 김정은의 그 허락을 받아야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쿠데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민해방군을 감시하는 당기율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어디 군구에 있는 전구에 있는 군부가 뭐 대해방이 있고 전울방이 네. 있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렇죠. 장해오샤를 지금 мя오와나 이런 대해방, 대만 해방에 관련되는 군하고 충돌을 해서 뭐 권력을 장악했다, 뭐 쿠데타가 있다. 그거는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의 당 시스템, 당정군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제기되는 그 시진핑의 권력 이양설을 놓고 보면 공산당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그런 거죠. 지난번 이제 양회 때 그 후진타오 전 주석이 거의 끌려나가잖아요. 시진핑한테 네. 뭐라고 한마디 맞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오를 비롯한 원로 세력들이 중국에서는 영향력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 세력들이 시진핑의 독재. 그러니까 원래 2번 임기하게 돼 있는 걸 시진핑은 이제 3연임했고 4연임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반발하는 원로 세력들, 그 다음에 군부, 이쪽이 힘을 합쳐서 시진핑의 권력을 지금 약화시키고 사실상 뒤집는 성공했다. 이게 이제 시진핑 실각설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나 만일에 3연임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장여우샤는 그럼 시진핑의 반대파냐? 아니에요. 장여우샤도 시진핑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예. 형동생이에요. 형동생. 심지어 장여우샤 아버지와 시진핑의 아버지는 서로 마오쩌둥 군대 내에서 정말 의형제처럼 지냈어요. 예. 그럼 장여우샤가 시진핑에게 권력의 등을 돌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군부 자체가 힘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시진핑 본인이 만들어 놓은 독재의 덫. 왜냐하면 모든 독재는 부정부패와 썩게 돼 있어요. 예. 당도 왜냐하면 썼고 군도 썼고. 그럼요. 네. 왜냐 민주주의 체제는 능력에 따라서 경쟁에 따라서 이 사람을 채용하거든요. 근데 독재 체제는 충성도거든요. 그럼 충성도만 있으면 능력과 관계없이 그다음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제 모든 중국은 관치예요, 경제가. 네. 아무리 커도. 공산당이 그러니까 마윈 같은 사람 말 한번 참지 몇 달 동안 살아됐다가 들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해라. 대만 해방이죠. 공격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로켓군부터 시작해서 왜 로켓군이 중국에서 부정부패의 그 산실이냐. 로켓군이 첨단 장비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사고 설계하고 거래하고. 이 로켓군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켓 연료통 안에 연료가 없는 게 물이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군부터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니까 내부의 당정 비리가, 당군 비리가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다 보니까 예.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써먹던 수법들이 정적들이 그냥 죽지 않잖아요. 물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까지도 다 썩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할 때 부정부패야 그럼 말 못 하거든요.
근데 자기 발밑도 그대로 썩어 있는 거죠. 그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 투쟁은 예외가 아닌 상수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이 류사오치 제거하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시도했던 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지금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 얘기는 결국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현대사에서 쿠데타로 시도됐던 건 한 번, 이거나 한 번으로 추정이 돼요. 완전히 이제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건 뭐냐면 71년도에 네. 인표, 린비아오라고 하는 마오쩌둥 후계자. 마오쩌둥 후계자를 임명을 했어요. 후계자를 임명을 했는데 이 마오쩌둥이 그 당시 사인방 부인 장청부터 시작해서 네. 사인방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린비아오 보기에는 이 문화대혁명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먹고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마오쩌둥도 보면 참 부인 편인가 봐요. 부인 편을 들어요. 부인 편을. 그러니까 린비아오가 간도 크게 마오쩌둥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아들이 공군 부장이었거든요. 그 일부 세력과 함께 이 마오쩌둥을 이걸 571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마오쩌둥에게 발각이 돼요. 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 쪽으로 도망가다가 추락해서 전원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게 쿠데타 설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권력에 맞서는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요. 자오지ang 같은 경우도 천안문 사태 반대했다가 가택연금 당했고, 그럼요. 보시라이는 뭐 후진타오 당석이 뭐 도청까지 시도했다가 정치 무대에 사라졌잖아요. 자오지양은 중국 인민들의 지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인민들의 지지까지 있던 사람인데도 권부에서 제거되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이 3년임까지 성공을 했는데 거기다 마오쩌둥이 린비아오 사건을 겪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내버려뒀겠어요? 네. 감시체제를, 당의 감시체제를 어마어마하게 강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금 얘기들은 뭐 장여우샤를 중심으로 장여우샤가 불쌍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시진핑에 맞서는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물론 만에 하나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당이 지배하는 그다음에 중국 정치의 특성, 그다음에 린비아오 사건 이후 그렇죠. 당이 네.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지배하는 감시체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강력한 시진핑의 권력을 봤을 때 오히려 시진핑의 독재가 강해서 나오는 부작용이지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려서 뭐 반대 세력들이 지금 시진핑을 실각시킨다? 네. 그렇다면 정말 사단이죠. 시진핑이 정말로 실각한다면 과연 그럼 중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급진주의 후에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갔고 또 후진타오의 온건 정책 후에는 시진핑의 강경 노선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제 반중 정서가 시진핑 낙마를 막 기대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시진핑이 낙마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낙마한다고 그래서 중국 체제가 민주화되고 정상화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중국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진핑 이유가 문제다. 왜냐? 시진핑이 권력의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후계가 정상적으로 과거처럼 돌아가는 순번대로 가면 괜찮은데 네.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그립이 사라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진핑의 권력 그립이 너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해서 나오는 문제고 만일에 이 시진핑이 급살하거나 뭐 일부에서 나오는 뭐 건강 이상설이나 이런 걸로 네.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대안이 없죠. 근데 현재 거론되는 후계자들 보면 좀 흥미롭던데요. 공청단 출신 왕양이라든지 또 후추나 당시장 같은 인물들 비교적 좀 온건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어서 시진핑도 처음에는 온건파로 보였어요. 네. 처음에는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조용하게 내밀하게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문제는 시진핑의 그립이 워낙 강한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보면 그럼 과거에 이 권력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깨져 있잖아요. 예. 그럼 시진핑에게 권력은 집중돼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상태거든요. 절차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오겠죠. 혼란이.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중국의 대외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잖아요. 뭐 청년 실업률은 거의 최악을 찍고 있고 또 그밖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 감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데 항상 그 중국의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는 이런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왔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닌가요? 상황이죠. 왜냐하면 차이나 피크.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13,000불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저임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데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임.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고도 성장 시기는 끝났다. 예.
겨우 5% 유지하는데 이것도 내려갈 거다. 근데 중국은 농민공부터 시작해서 사회 안전망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5, 6, 7%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5% 성장이면 고도 성장이잖아요. 네. 근데도 어떻게 돼요? 청년 실업률. 뭐 중국이 로봇, 배터리 이런 첨단 앞서는 것 같죠? 네. 이 이 부분이 문제는 뭐냐면 고용률이 작아요. 굴뚝산업보다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고용률이. 그러니까 5%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첨단 분야에서는 제약이 있고 저임 노동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딸리고 이제 차이나 피크가 온 거예요. 고도 성장이 안 돼요. 첫 번째 위기죠. 두 번째는 역시 만불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독재를 못 견뎌야 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면 생각이 달라질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면 내가 왜 인터넷을 검열당해야 돼? 네. 근데 지난주에 서울 갔다 왔는데 여기하고 다르던데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강력한 독재 체제. 근데 공산당의 지배 체제를 중국 인민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인민들이 원했다기보다는 공산당이 선택한 거예요. 덩샤오핑이 흑묘 백묘론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3, 4천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흑묘 고양이묘 고양이가 색깔이 하얗든 검도 무슨 상관이야? 지만 잡으면 돼. 네. 하고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선택을 했고 공산당이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오니까 중국 인민들이 아 공산당이 밥은 먹여주네라고 독재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공산당이 경제도 못해? 보니까 мя오와 리상푸 뭐부터 시작해서 로켓군부터 다 썩었어. 부정부패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공산당 때문에 경제가 망치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중국의 권력 구조의 개편은 곧 북한의 권력 구조 개편에 상당히 밀접하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비상계엄 사태, 그다음에 조기 대선 이걸 북한이 보도를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러느냐? 남한은 대통령 임기가 있네. 못하면 쫓아내네. 권력구조가 바뀌네. 이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사를 신나서 보도했는데 나중에 여견 그 당시 북한에 있던 탈북민들이 하는 말이 놀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쫓아낸다고?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당 권력 체제가 무너지면 그게 북한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예. 그러니까 소련 동료로 무너질 때 소련을 변절자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그리고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네. 집단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럼 우리도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혼란은 북한에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갈 거고 북중 관계가 아무리 애증이 있지만 중국의 혼란에 빠지면 그 말미에 있는 북한은 추풍낙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권력 구조가 느슨해질 조짐을 보인다. 이러면 북한의 핵 위협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흔들리면 아무래도 뒷마당이니까 북한은 핵이라는 그립을 더 주려고 그러겠죠. 이란 유도 터지는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 중국의 권력 구조 지금 뭐 이미 북한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 집착은 더 강해진다. 중국의 이게 풍선 효과죠. 네. 중국이 흔들리게 되면 북한이 그러면 뭐 비핵화, 우평화 아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의 의존도는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뭐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보면 무핵화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라는 건 마음에 안 들죠. 일부 뭐 중국이 북한 핵을 도와준다. 왜냐? 지금 안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는데. 북한이. 러시아랑 자꾸 가까워지고. 그렇죠. 러시아랑 예. 가까운데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까지 안보리 결의는 만장일치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2397호 북한의 목줄을 재는 모든 제재 결의에 중국도 동참했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동참했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 핵을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북한 핵을 용인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핵은 중국에게는 계륵이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중국의 권력 투쟁 역사가 보여주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게 정말 시진핑 시대의 종말인지 또 다른 권력의 공고화인지는 아마도 시간이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조한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